역사 1, 2과 5-2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작하겠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볼게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재생, 부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탈리아와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이탈리아가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는 여기 보이죠?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난 이유, 요거 서술형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고대 로마의 문화유산을 이탈리아가 간직하고 있었고요. 지중해 무역을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거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 비잔티움에 있던 학자들이 이주하면서 옛날 고전 문화 연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를 이탈리아로 들고 와가지고요.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의 의미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요. 인간 중심적인 문화였죠. 그죠? 그런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인문주의를 중시하는 문예 부흥운동. 다시 인간 중심적으로 문예를 부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문학은 페트라르카의 서정시, 요건 별로 볼 거 없고 보카치오 데카메론, 이건 야한 소설이랍니다. 미술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헬레니즘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다비드상,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보티첼리의 봄처럼 아름다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은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이곳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미술은 다비드상이 있고요.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보티첼리의 봄처럼 인간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에는요, 조금 모양이 달라요. 부패한 교회가 심했고요. 불합리한 현실, 아직까지도 봉건제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해서 사회개혁적인 성격입니다라고 하는 거, 성격이 사회개혁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시면은요, 자, 책을 씁니다. 에라스무스가 우신 예찬을 하고요. 우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 이런 뜻인데요. 교회를 비판을 하고 있고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이상, 내가 가고 싶은 사회를 제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비꼬아서 반대로 영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문학이라고 하면서요. 얘들은 라틴어를 썼는데요. 그거 대신 우리가 쓰는 언어, 모국어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썼고요. 셰익스피어, 영국 작가지요. 영국 작가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것 같은 책을 썼습니다. 미술을 보시면은요. 브리헐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민들의 춤, 얀반 에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브리헐, 농민들의 춤, 얀반 에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여기 있고요. 여기 에라스무스 우신예산 보시면은요. 오늘날 교황들은 힘든 일은 베드로와 바오로에게 옛날에 신한테 맡겨두고 즐거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놀고 앉았다 이 말이죠.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학과 기술도 발전하는데요. 지동설,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누가요?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이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중세 교회에서는요. 교황들이 뭐냐? 천동설, 지구는 중간이야. 지구가 중심이고 하늘이 돌아. 태양이 우리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주관의 변화를 주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활판 인쇄술이라고 하는 것은 책을 찍어내는 것이거든요. 인쇄하는 책인 것인데요. 구텐베르크가 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지식과 사상에 보급하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화약과 나침판이 송나라에서 들어오거든요. 자, 화약과 나침판이 개량이 되어서 유럽에 전해지니까 봉건 기사들, 말 타고 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걔네들이 몰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학로 개척할 때도 좋겠죠. 화약과 나침판이 있으니까 그렇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 지동설, 활판 인쇄술, 화약과 나침판이 들어갑니다. 자, 종교 개혁입니다. 그 당시에 있는 종교는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힘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부패했어. 그리고 교황이 권위가 지금 약화된 상태고요. 르네상스의 확대로 교회가 부패에 대한 것에 비판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루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루터는 독일에서 시작하는데 교황이 면벌부를 판매하는 거야. 면벌부가 뭐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신자들한테 네가 돈을 받으면 교황의 이름으로 너는 죄 지은 것을 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돈을 받고 죄를 없던 걸로 해준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그래서 루터가 그것을 95개조 반박문, 99개나 들어서 반박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통해서 면벌부 판매를 비판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인간의 구원, 네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신앙,
하나님을 믿는 거랑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신앙의 근거는 성서지 왜 교황이 그런 걸 팔고 앉았니?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인쇄술의 발달, 아까 전에 구텐베르크 했었죠? 활판 인쇄술, 그것으로 의미해서 루터의 주장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제후들이 맞아. 나는 지지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 배워둘까요?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하는 데에서 화해하는 조약인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게 신교가 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칼뱅도 들어갑니다. 칼뱅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예정설, 예정이 되어 있다. 뭐가 예정이 되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네가 천국에 가는 것은 신이 미리 정해 놓았으니까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것이 네가 정해진 일이야 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죠. 상공업자들이 지지하면서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지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영국은 또 무슨 일이냐면 조금 웃겨요. 헨리 8세 있습니다. 자기가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카톨릭 성당에서는 이혼을 정당화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죠. 그래? 그럼 나 독립할래. 그러면 나는 나의 종교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 나는 영국 국왕이 영국 국교회의 대장이야. 라고 하면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어요. 얘들을 퉁쳐서 신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신교 한번 봐주시면은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신교는 자 여기 루터파는 검은색 화살표 있죠, 그죠? 요런 식으로 퍼지게 되고요. 칼뱅파 여기 스위스에서 시작되는 칼뱅파는 요렇게 들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고 불리고 그 다음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이라고 불리고 프랑스 가서는 얘네들을 위그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봐주시면 프로테스탄스 보이십니까? 그걸 신교를 영어로 얘기하는 거고요. 구교는 로마 가톨릭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애, 새로 들어갔던 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지. 아직까지는 종교의 영향이 크니까 로마 가톨릭도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 교황은 권위가 있어. 그리고 우리의 교리를 재확인할 거야. 그러면서 로욜라라고 하는 신부님이 예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좀 더 반성하자, 발전하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싸워.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어디에서 맞붙이느냐? 독일에서 전쟁합니다. 30년간 전쟁을 하는 30년 전쟁. 구교와 신교의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국제전으로. 자, 다른 나라들이 나는 신교를 응원할 거야. 아니야. 나는 구교를 응원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국제전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이렇게 30년 전쟁 끝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베스트팔렌 조약이 들어갑니다. 네가 뭐 믿고 싶든지 네 믿고 싶은 거 믿어. 라고 해서 칼뱅파가 인정이 되는 것이 되겠죠.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신교를 인정해 주는 거 다시 보시면 신교를 인정해 주는 거 누구? 루터파를 인정해 주는 거는 누구였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신교를 인정해 줬고요. 칼뱅파는 어떻게 인정을 받았느냐? 독일에서 30년 전쟁을 인해 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칼뱅파가 인정이 됐다. 네가 뭐 믿든 믿고 싶은 거 믿어라. 이렇게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끝.